이혼 시 재산 분할의 문제는 이혼하는 시점에 아내와 남편의 재산을 재산 형성에 관한 기여도의 비율로 나누는 것인데요. 정확하게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하느냐? 그럴 줄 알았으면 편하게 쓰고 아끼지 말 걸 그랬다. 돈 펑펑 쓴 사람만 이익인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변호사님, 저는 남편이랑 연애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 벌써 16년을 사귀었네요. 그런데 지금 3년도 못 살고 이렇게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정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해보면 연애 기간이 길다고 해서 이혼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오래 기간 연애를 해도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부부가 있고 만난 지 단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도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 맞는 사람일까? 그것을 안다면 그 누구도 이혼을 하지 않겠죠. 첫 번째로 경제관념이 비슷해야 덜 싸우고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돈에 대한 가치관인 경제관이 맞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막상 연애 단계에서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간과하기 때문이 문제인데요. 연애할 때는 돈을 넉넉하게 잘 쓰고 적당히 허세를 부리는 사람에게 우리는 끌리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포인트 할인이나 적립 등에 신경을 쓰는 알뜰한 모습은 약간 궁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짧은 연애 기간을 지나 긴 결혼 기간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는 나와 비슷한 경제관을 가진 상대를 배우자로 만나야 후회가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는 24세의 대학 졸업 후 30세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대기업에 다니며 착실하게 급여를 모았고 결혼 당시 2억 원가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으로 6개월 정도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개인 사업을 하려다 여의치 않아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1년 정도 지난 32세의 결혼을 했다. 아내는 자유분방하고 도전적인 성향의 남편에게 끌려서 결혼을 결심했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남편은 나는 예전부터 유럽에서 배워온 이탈리아 음식 기술로 이탈리아 식당을 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결국 남편은 아내의 신용대출을 일으켜 1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이탈리아 식당을 열었으나 씀씀이가 큰 남편의 성향상 식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계속 적자만 쌓여갔고 둘은 돈 문제로 계속 다투다가 결국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다. 인테리어 일을 하는 남편은 프리랜서로 알뜰살뜰 일을 해서 돈을 모아 결혼 전부터 지방에 빌라 2채를 보유하고 예금도 1억 정도 갖고 있었다. 아내는 유행하는 물건은 꼭 사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며 언제나 남에게 밥을 사주는 것을 좋아해서 결혼 전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다. 결혼 후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전담하게 됐다. 남편은 아내에게 매달 생활비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현금은 필요할 때 얘기하면 주겠다고 했다. 아내는 그렇게 일일이 보고하고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너무 불편했고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나에게 경제권을 달라 내가 돈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남편은 너의 씀씀이를 봤을 때 절대로 우리는 돈을 모을 수 없어. 내가 관리하고 너는 필요한 만큼 나에게 받아서 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두 사람은 돈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게 됐고 언성이 높아지다가 급기야 이혼 절차까지 밟게 되었다. 위 부부들처럼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지는 부부가 전체 이혼 부부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격 차이라고 해도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연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전략하는데 상대방이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 불만이다 라거나 나는 꼭 필요한데 사용하는데 나의 소비를 일일이 참견하고 지적하는 것이 너무 큰 불만이다 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부들을 보면 차라리 같이 펑펑 쓰거나 다 알뜰한 부부면 서로 저렇게 미워하고 힘들지 않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과 함께 저 사실을 결혼 전에는 왜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제가 결혼 전에는 상대방이 그런 사람인 거 모르셨어요? 라고 물으면 10명 중 절반 이상은 그냥 그때는 연애하는 과정이라 저랑 다른 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라고 답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경제관이 다른 것은 절대로 매력일 수가 없습니다. 혼인 생활을 할
때 이혼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간의 경제관의 차이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뒷부분쯤에서 이야기가 될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문제는 이혼하는 시점에 아내와 남편의 재산을 재산 형성에 관한 기여도의 비율로 나누는 것인데요. 혼인기간 중 한쪽이 아등바등 아끼고 모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둘의 노력에 비례하게 정확하게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은 두 사람이 노력한 것에 크게 반영되지 않고 혼인기간의 장단에 따라 적당히 나눠 갖는 판결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에 관한 기여도를 대강의 혼인관계 전반에 대해서 듣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아끼고 산 사람은 다소 억울할 수 있고 자유롭게 소비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나눠받는 결과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위 사례에서 설명한 부부들처럼 경제관이 극명하게 다른 부부들은 재산 분할 제도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며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하느냐, 그럴 줄 알았으면 편하게 쓰고 아끼지 말 걸 그랬다, 돈 펑펑 쓴 사람만 이익인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말이 다 맞지는 않지만 또 전부 틀리지도 않습니다. 재산 분할은 대강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재산이 많은 사람 또는 재산 상실을 막으려고 열심히 애쓴 사람이 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도 저희 남편과 정말 사소한 문제로 싸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최소한 돈 문제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관념은 둘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로만 안 싸워도 부부싸움의 절반 이상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점이 매력일 수는 있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두고 함께 할 배우자를 찾는다면 반드시 나와 경제관념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와 잘 맞는 배우자 찾기 두 번째, 정리정돈, 그 문제로 이혼까지 가기도 한다라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